예, 안녕하십니까. 미국교수 유병태입니다. 자, 계속해서 629페이지 변제의 제공 또는 이행 제공이다라고도 하는데, 채권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채무에 있어서 급부 실현에 필요한 준비를 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요구하는 것을 변제 제공이다라고 한다는 거. 변제 제공 방법, 가장 원칙적인 게 현실의 제공이겠죠. 채무자로서 하여야 할 행위를 완료하여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곧 변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을 현실의 제공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금전 채무의 경우 전액 제공의 원칙. 금전 채무 일부 변제 제공은 채무 본질에 따른 이행 제공이라 할 수 없고 이행 제공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채무 일부를 공탁했다 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그래서 변제 공탁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채권자를 알 수 없거나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변제 공탁할 수 있는데, 변제 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액, 이자 등을 포함해서 채무 전액을 다 공탁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통화 이외의 지급수단, 우편하는 금전과 동일한 것으로 다루고, 신용 있는 은행 수표의 제공은 일반 거래에서 현금 제공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전액에 대한 것이라면 채무 본질에 따른 현실 제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기업 수표 교부는 현실 제공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약속 의미나 보통의 수표는 부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어 현금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당연히 예금 통장과 인장의 교부도 현실 제공이 아니다. 당연하죠. 예금 통장하고 인장 줘놓고 카드가 다 빼버릴 수 있는데, 하여튼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있습니다. 제3자 명의의 예금 계좌로의 이체, 이것도 현실 제공이라 할 수 없겠죠.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채무자가 현금을 입금시켰다 하더라도, 부모 자식 간이었다 하더라도 예금 명의자인 제3자가 당해 금전 채권에 대하여 변제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다면 그 입금이 채무 내용에 따른 현실 제공이라고 볼 수 없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A한테 갚아야 될 돈을 A 옆집 아이씨 통장에 입금시켜놓고 A한테 갚았다. 이거 안 되겠죠. 물론 A 옆집 아이씨가 수령 권한이 있는 대리권 등이 있다면 그건 별개의 문제겠지만, 채권자가 금융기관으로서 채무자에게 금전 채무 이행 방법으로 제3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청하였고, 채권자가 요청했고, 그 예금 계좌가 채권자의 관리하에 있어 채권자가 즉시 인출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명의로 개설된 예금 계좌에 아무런 유보 없이 입금시킨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그럴 때는 채무자가 입금한 금원이 예금 계좌에 들어가 입금 기재된 때에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근데 이제 채권자 쪽에서 나는 받은 적 없다 그래 풀렸을 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겠죠. 즉시 수령의 장애 요인, 금전 채무의 경우 현실 제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다. 참 옛날 생각하면은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옛날에 신림동에 있을 때 그날따라 돈이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밤샘하고 아침 먹고 자야 되겠다 생각을 딱 했는데 아침에 그 식당이 딱 가니까 그날따라 한 달에 한 번 쉬는 날인 거예요. 그 식당이. 그래가지고 앞에 날 누군가가 돈을 입금시켜준다 해가지고 돈을 찾으러 갔더니 수표로 입금시켜가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출금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정말 밤새까지 짓고 밥도 못 먹고, 요즘 같으면은 내일 돈 주겠어 이러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때는 공부할 때 그런 주변머리가 없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 금전 이외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무의 경우, 특정물 인도 채무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는 앞에서 봤습니다. 특정물 인도는 채무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된다. 불특정물 인도 채무의 경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않은 때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변제는 지참 채무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 주소에 하여야 한다. 영업에 관한 것이라면 채권자의 현 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채무이행 청구는 그 채권자 주소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근데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를 할 때 채무자 주소지에 하면 관할 위반입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의소는 채권자 주소지에 관할이 있습니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등기 이전 채무의 경우 건양권 설정 등기는 부동산의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아울러 건양권 설정 등기 말소에서 완벽한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와 대금 지급이 동시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건양권 설정 등기 말소 의무에 관한 이행 제공은 그 건여당 채무가 변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건양권 설정 등기의 말소에 필요한 서류까지도 준비함이 필요하다. 합격하시고 부모사 합격하시고 건여당권 말소 관련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그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할 때 뭐 그런 것들 실제로 접하게 됩니다. 로마자 2번 등기 의무자의 주소 등 표시가 등기 후에 변경된 경우 그에 따른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 새로운 소유권 등기를 할 수 없고 옛날 판례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는 그 첨부 서류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 소유자의 주소 변경하지 않고 이전 등기 신청해서 받아줍니다. 근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거 할 때 그 설정 의무자인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됐으면 먼저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 경우에도 뭐 첨부 서류로 다 증명이 될 텐데 뭐 옛날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도 그렇게 하도록 했었는데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소 변경 등기 없이 이전 등기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인의 신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 후 주소를 변경한 부동산 소유자가 이를 매도하면서 매수인과의 사이에 소유권 등기 절차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 잔대금 지급받기를 약속한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이 잔대금 지급을 최고함에 있어 그 주소 변경 등기에 필요한 서류는 제공함이 없이 소유권 등기에 관한 서류만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였다면 위 약정에 따른 적법한 이행 제공이라 할 수 없다. 뭐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첨부 서류로 처리되지만 뭐 그 건여당권 설정 등기와 뭐 관련된 거 뭐 종전 건여당권 말소시키고 뭐 하는 그런 경우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먼저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주소 변경 등기를 하고 난 뒤에 해야 된다는 거. 뭐 이름이 바뀌어진 경우도 있죠. 구두 제공이란 채무자가 변제 준비를 완료하여 그 변제 준비 완료를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는 방법에 의한 이행 제공을 말한다. 구두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 채권자가 수령 거절한 경우에 수령해라고 최고하면 되고 채권자의 선행적 협력 행위가 요구되는 경우 예컨대 채권자가 미리 공급하는 재료에 가공하여야 할 채무, 채권자가 지정하는 장소나 기일에 이행해야 할 채무, 주심 채무 등 채무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때에는 변제 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수령을 최고해야 된다. 채무자의 제공 행위와 동시에 채권자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동시행 관계에 있는 쌍무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생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려야 되는 거죠. 동생관계에 있는 것만으로 이행기가 도과했을 때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체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이행 준비 태세를 갖춘 것만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뭐 매매 대금 지급하러 가려고 하면은 뭐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돈을 준비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뭐 요즘이야 뭐 이행할 때 보면은 다 계좌이체로 해버리는데 옛날 생각해 보면은 뭐 집에 있는 통장에 들어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구두 제공조차 필요 없는 경우, 분할적 획기적 급부 채무에서 채권자가 수령 지체한 경우,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 거절 의사가 명확 또는 확고한 경우에는 수령하라고 채고할 필요 없다라는 거. 변제 제공의 효과. 일단 채무자가 변제 제공, 당연히 법상 허용되는 변제 제공일 때 채무자는 자기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한다.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에 채권자 지체가 성립될 수 있는데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법정 책임설로 보는 견해도 있고 채무 불이행 책임설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채무 불이행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는데 어느 견해야든 채무자의 변제 제공만으로는 채권자 지체가 되지 않는다. 채권자 지체가 되기 위해서 채권자의 수령 거절 또는 수령 불능이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 법정 책임설이고 그거 외에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그게 채무 불이행 책임설이고 저 앞쪽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행 제공으로 채무자가 적법한 이행 제공으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쌍목계약에서 상대방은 동시행항변권 상실된다. 이행 제공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동시행항변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제공이 계속 되고 있어야 됩니다. 한 번 수령지체에 빠진 것만 가지고 과거에 이행 제공이 한 번 있었던 것만 가지고는 동시행항변권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 그러나 이행 제공해서 상대방을 지체에 빠뜨렸으면은 뭐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해제권 쪽에 보면은 약간 구별되도록 해놨습니다. 변제의 목적물 특정물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특정물 채권 부분에서 봤습니다. 불특정물 인도의 경우에 타인 물건을 인도한 경우 밑에 그냥 동그라미 1번 채무자가 타인의 물건을 인도하여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 채무자는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무자는 그렇다는 겁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죠.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타인의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은 일단 소멸한다. 타인은 소유권에 의하여 반환 청구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당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양도 능력 없는 자의 인도 동그라미 1번 양도할 능력 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때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변제가 취소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채무를 발생시킨 원인 행위가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되면 당연히 그 반환 청구권 있고 채권자가 양도 능력 없는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물건을 선의로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유효한 변제의 효력이 있으므로 채권은 소멸한다. 채무자가 인도한 타인의 물건 또는 양도 무능자가 인도한 물건의 선의 소비 등과 관련해서 그래서 뭐
나눠서 봤죠. 보고 이때 채권자 선이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 변제 장소. 변제 장소는 종류 채무의 특정, 채권자 지체, 위험의 이전 등과 관련한 중요한 기준이 된다. 변제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제공은 채무 내용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하더라도 채권자 지체는 되지 않고 이때는 오히려 채무자가 여전히 이행지체,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 1번 변제 장소의 원칙적인 결정. 변제 장소는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해서 정해진다. 또 변제 장소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것도 있다. 매매 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인도 장소에서 이를 지급해야 된다. 물론 이게 임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특정물의 경우에 정한 바가 없으면 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가 될 것이고, 불특정물 지참 채무 앞에서 봤습니다. 채무자가 지참해서 채권자 주소지에 갖다 줘야 되는 거죠. 변제 시기, 변제기의 확정. 변제기는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표시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러한 표준만으로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는 채권의 발생과 동시에 이행기가 된다는 채권 발생 시설과 이행 청구를 받은 때라는 이행 청구권설이 대립하고 있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와 관련돼서 이행지체와 관련된 거, 이행지체 쪽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변제기 전의 변제, 조문복 사용하면서 조문 표기를 바꾸셔야 된다. 안 바뀌어진 것들이 간혹 보입니다. 468조입니다.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기 전에 변제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 앞에 그것도 468조 되고, 채무자는 변제기 전에 변제한 경우에 채무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채무자가 변제기를 잘못 알고 미리 변제한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변제기 도래의 효과. 변제기에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가 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수령 거절하면 채권자 지체가 된다. 그리고 이행기가 도래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변제비용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을 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 이전 기타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한 때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변제점거. 민법은 채무자 이중 변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제 시에 영수증 청구권 규정을 두고 있다. 일부 변제나 대물 변제 시에도 영수증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수증 받는 이것들은 동시행 관계를 인정해야 되겠죠.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동시행 관계에 있다. 영수증의 작성 및 교부 비용은 의무자인 채권자가 부담한다. 근데 채권 정서 반환 청구권. 민법은 채무의 전부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 정서 반환 청구를 인정한다. 일부 변제 시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채권 정서의 일부 변제의 뜻을 기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변제와 채권 정서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가 아니다는 거. 영수증 교부하고 동시행 관계이지 원래 준 차용증 반환과 동시행 관계는 아니다. 차용증 분실했을 수도 있죠. 그때는 또 증명 책임의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정권적 채권에 있어서의 변제와 정권적 채권 정서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다라는 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